어르신들, 혹시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5분, 10분씩 변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 속 단백질이 빠져나와 거품이 생기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종, 피로, 혈압 상승은 물론 심하면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 탑3와 안전한 섭취법, 칼륨, 단백질, 나트륨인 4대 핵심 영양소 관리법, 그리고 콩팥을 오래 지키는 식단 관리 비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준호 35년간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콩팥병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을 분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점입니다. 소변 거품을 그냥 넘긴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대구에 사시는 73 새김영숙 여성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1년 넘게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났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치셨다가 결국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진 상태로 병원에 오셨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거품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일시적인 거품은 크고 금방 터집니다. 소변을 본 직후에는 거품이 있어도 2, 3분 안에 대부분 사라지죠. 또 물을 충분히 마신 후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거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문제로 생기는 거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고 조밀하며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소변을 보고 5분, 10분이 지나도 변기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이런 현상이 3일 이상 계속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밤사이 농축된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 소변이 가장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5 새 박정자 할머니께서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3개월 동안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10분씩 남아 있었는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콩팥에서 하루에 3g이 넘는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인은 하루에 0.15g 정도만 나와야 하는데 20배가 넘게 나온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콩팥 손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소변 거품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함께 나타나는 게 발목이나 눈꺼풀의 부종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저녁에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만 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고 지나가면 중기로 넘어갑니다. 중기에는 피로감과 호흡 곤란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져요. 소변량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혈압도 오르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는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투석까지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식단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8 새 최영호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오셨는데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말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콩팥이 노폐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서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입니다. 구역질이 나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요. 심한 경우 의식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4, 5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죠.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초기나 중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과일 섭취법과 영양소 관리법을 잘 지키시면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 탑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적극 추천드리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이 신장에 좋은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먼저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이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노폐물 걸러내는 기능이 향상되죠.
또한 수박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량을 늘려주고 이는 소변량 증가로 이어져서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킵니다. 수박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콩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콩팥 기능이 더 잘 유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론입니다. 메론은 정말 놀라운 신장 보호 효과를 가진 과일이에요. 메론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콩팥 세포막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독성 물질들이 콩팥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메론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콩팥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메론의 높은 수분 함량은 수박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요. 메론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콩팥 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콩팥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타민C가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콩팥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가 신장 건강에 좋은 이유는 정말 특별해요. 키위에는 레몬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C는 콩팥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콩팥의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이거든요. 키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이게 신장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장과 콩팥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장 건강이 좋으면 독성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고 이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혈압 유지는 콩팥 혈관을 보호하고 콩팥 기능 악화를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또한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단백질이 잘 소화되면 콩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죠. 이 세 가지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일까요? 수박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수분 공급과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메론은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시켜요. 키위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고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씹어서 드시면 타액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전체적인 소화 과정을 개선시켜서 콩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한 4대 핵심 영양소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 단백질, 나트륨, 인, 이 4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면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먼저 칼륨 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주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필요한 만큼의 칼륨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서 혈액 속에 쌓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부정맥이 생겨요.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육 마비 증상도 나타나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하기도 어려워져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30ml 이하인 분들은 하루 칼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채를 드실 때는 껍질과 줄기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얇게 채를 썰어서 야채 부피의 10배에 해당하는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그세요. 아니면 5배 정도의 물에 30분 이상 데치거나 삶아도 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니까 조리 후에는 물을 버리고 야채만 드시세요. 매번 하기 번거로우시면 주말에 미리 준비해서 1회 분량씩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관리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들을 콩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부담스럽거든요. 투석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0.6g에서 0.8g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36g에서 48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탁구공 크기의 고기 한 덩어리, 두부 한 모, 계란 한 개, 콩 2큰술 정도가 단백질 8g에서 9g 정도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드시면 밥을 통해서 약 18g의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반찬으로 서너 단위 정도 더 드시면 적정량이 되는 거죠. 단백질을 고르실 때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콩팥에 부담을 덜 주지만 필수 아미노산을 고려하면 동물성 단백질도 하루에 한두 단위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나트륨 관리입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고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더 많은 물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3g에서 5g 정도입니다.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1.2g에서 2g이에요. 일반인 권장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소금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하루 3g 이하로 지나치게 제한하면 입맛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나트륨을 줄이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사실 때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가공식품일수록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선택하시고요. 조리할 때는 소금 간을 거의 하지 말고 음식을 만드세요. 대신 먹을 때 조금씩 추가해서 간을 맞추시면 전체적인 염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물 요리는 특히 조심하세요. 국이나 찌개 국물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능하면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시거나 전국물이 그리우시면 아주 조금만 드세요. 맛은 살리면서 소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같은 걸 다져서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도 소금을 적게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추나 후추 같은 매운맛, 식초나 레몬즙 같은 신맛, 카레가루나 허브 같은 향신료들도 좋은 대안이에요. 네 번째는 인 관리입니다. 이는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45ml 이하로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 3기부터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인이 많이 쌓이면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이 많은 식품들로는 유제품, 견과류, 내장류, 가공식품 등이 있어요.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첨가제 형태라서 몸에서 100% 흡수됩니다. 반면 천연식품의 인은 흡수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따라서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천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삶아서 드시면 인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어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인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우유 대신 두유를, 일반 치즈 대신 리코타 치즈나 크림 치즈를 적은 양만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이나 육류의 간, 내장류에도 인이 많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맥주, 초콜릿, 과자 같은 기호식품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한 전체 식단 관리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공식품과 염장식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햄, 소시지, 통조림, 라면, 냉동 도시락 같은 것들에는 나트륨과 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신 제철 신선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제철 과일과 야채는 영양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조리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칼륨 제거법을 활용하시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무, 배추, 당근 같은 뿌리 야채들이 좋습니다. 이런 야채들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나물류가 좋고 여름에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생선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콩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분에 절인 생선은 피하시고 신선한 생선을 구워서 드세요. 조리할 때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볶음이나 튀김은 염분과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콩팥 기능과 전해질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혈중 칼륨, 인, 나트륨 농도 등을 체크해서 식단을 조절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 상태 체크도 빼먹지 마세요. 너무 엄격한 식단 제한으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체중 변화, 근육량, 혈중 단백질 농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4세 정말순 할머니는 작년 초에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소변에 거품도 많이 나고 다리도 자주 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식단 관리법을 철저히 지키신 결과 1년 후 콩팥 기능이 5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지고 부종도 없어졌어요. 가장 좋아하신 건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된 점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처음 한 달이었다고 해요. 음식 맛이 없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조리법을 바꿔가면서 점점 적응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세요. 인공조미료에 길들여진 혀가 자연스러운 맛을 되찾은 거죠.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기운도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 혼자서 식단 관리를 하기는 어려워요. 가족들이 함께 식단에 대해 배우고 조리법을 익혀주시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콩팥병이라도 원인과 진행 정도,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서 식단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ACE 억제제나 ARB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몇 가지 추가 실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물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부종이 심하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가능하면 저녁은 오후 6시 이전에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운동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만 꾸준히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콩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이미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약물 복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콩팥에 안전한 약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자연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나 비타민 미네랄 제제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몸이 붓거나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조금 일찍 발견해서 관리하시면요,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 섭취법과 영양소 관리법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수박, 메론, 키위 같은 좋은 과일들은 신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칼륨, 단백질, 나트륨, 인, 이 4대 영양소의 균형 관리가 여러분의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미묘한 균형이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과 조리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신장은 꾸준한 관리가 답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건강한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의료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콩팥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대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 콩팥은 하루 중에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벽 3시에서 오전 7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 콩팥이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집중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콩팥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나 짠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벽에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변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품 테스트를 매일 아침 습관으로 만드시면 조기 발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거품이 5분 이상 남아있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거나 냄새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자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수박 한 조각 드시기,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기, 소금 대신 마늘이나 생강으로 간하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면서 모두 건강한 콩팥으로 행복한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